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역사 산책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새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 역사 산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곱씹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징검도를 놓아가시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주화운동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민주화운동의 유적지를 순례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민주화운동의 현장들이 지금은 그 역사적 과제들을 일정 부분 완성하고 우리의 기억의 저장의 창고에 앞으로 다가올 민주화의 거대한 또 다른 그 유산의 축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오고 오는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민주화운동의 유적지를 찾아서 순례의 길을 나설 수 있을 정도로 87년 체제 이후에 저희들이 촛불 시민혁명을 이루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권 재민의 시대적 가치를 새롭게 세우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당한 냉전의 깊은 골이 아직도 저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저희 안에 생겨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불고 있는 이 평화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민주화가 더 깊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국력에 있는 동포들이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례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의 이 위대한 역사의 유산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로 잘 전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감과 시대적 과제들도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출발지를 지금 기독교회관으로 잡았습니다. 기독교회관은 이게 무슨 문화유산인가 하겠지만 여기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죠. 그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거고요. 이제 해방 이후에 특히 현대사 속에서의 민주화 운동 관련 흔적만 오늘 갈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교회사 곳곳의 역사에 깃든 민주주의적 가치들, 그 역사 속에 깃든 우리가 잘 몰랐던 혹은 잊고 있었던 기독교 역사 속의 민주주의 흔적들을 오늘 요 오전에는 종로가 일대 기독교 유적들을 탐방하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상원 채플린이 했던 그 말 하나가 손석희 JTBC 앵커 브리핑에서 언급이 돼서 화제가 됐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는 그리스에 가서 뭐가 돼요? 철학이 되고 또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을 그 미국의 한 채플린이 목사가 했는데 거기다가 코바디스 감독이 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괴감도 느끼고 이제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근데 저는 그 코바디스 감독이 했던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지금 우린 거기에 머물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한국에 와서 시대 정신이 되었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3.1운동 관련 흔적들도 볼 건데 한마디로 시대 정신이 뭐야? 그 조선 500년을 통치한 시대 정신은 뭡니까? 유교죠, 유교. 유교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500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 조선이 망하고 일제 그 강권의 포갑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주권 재민의 의식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3.1운동에서 선포된 것이 선포된 시대 정신이 바로 민주공화제의 주권 재민 정신입니다. 바로 그 주권 재민 정신이 3.1운동 때 선포된 이후로 끊임없이 그 주권 재민을 성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온 역사가 3.1운동 이후에 저는 현대사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은 1919년에
1년 정도 진행된 단발적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주권 재민의 시대 정신을 대변했던 공간이 바로 여기였다라고 충분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지금도 방영되고 있죠. TVN에서 하는 유시민 작가가 출연한 알고 보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시즌2에서 종로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시민 씨가 종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공간 두 개가 뭐냐면 우리가 사극에 나오는 대사, 유명한 대사들 맞죠? 신하들이 왕한테 하는 말. 전하, 종묘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이 종묘 사직이라는 공간이 조선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공간이에요. 종묘는 뭐야? 사직은 뭡니까? 조선의 물적 토대를 대변하는 공간.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조선이 풍요롭기를 원하는 공간이 사직입니다. 지금도 사직 터널 앞에 사직단이 있어요. 그게 물질적 토대를 대변하는 공간. 그럼 조선의 정치적 토대를 대변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종로가 바로 옆에 있는 종묘입니다. 종묘에서 바로 유교의 가장 최고의 덕목가치인 두 가지를 대변하는 거죠. 뭐예요? 충하고 효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을 가장 모범을 보이는 공간이 종묘입니다. 그 종묘의 그 제례와 이런 충효의 정신을 민초들이 보고 따라 살아라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공간이 종묘였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그 예능 프로에서 했던 말이 이제 종묘는 그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공간의 기능을 다 했다. 그럼 오늘날 21세기의 종묘는 그럼 어디일까? 그러면서 유시민 씨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여기. TVN 종로편을 한번 신자 종로편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난 크리스찬 그냥 그 한때 정치를 했고 지금은 이 시대를 뭐 이렇게 가장 유명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가 이 시대의 종묘를 여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몰랐던 거야. 저는 기독교는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시대 정신 속에 스며들어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되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역사 답사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시민 씨가 했던 말은 맨 앞에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제 우리 다음 답사 코스인 정신의학교부터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서 계셨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사진. 여러분들이 와 계신 곳이 미 북장로회에서 설립한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정신의학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먼저 선교를 시작해서 정동에 처음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정동의 장로교 선교 스테이션, 그러니까 선교 그 지부입니다. 선교 기지가 이제 고종이 을미사변 직후에 이제 유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동으로 탈출을 시도를 해요. 두 번을 하는데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해서 정동으로 이어를 한 사건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웠던 아간파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기서 한 1년 가까이 기거를 하면서 친일 내각이었던 김홍진 내각을 패하고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종은 이제 흥선대원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경복궁에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건천궁이라고 경복궁 향원정 뒤에 따로 자기의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던 건천궁이라는 곳은 또 아내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런 공간.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추억들이 많은 곳이 경복궁이었기 때문에 새로 나라를 정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덕수궁으로 이어를 합니다. 그래서 덕수궁이 옛날엔 보잘 것 없는 이제 잡초투성이의 경운궁이라는 작은 별궁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바뀌면서 확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그 중명전이라든가 예원학교가 있는 부지, 거기 북장로교 선교 부지가 다 덕수궁 부지로 편입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강제 수용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들하고 대한제국 정부하고 좀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이 돼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는 남대문으로 이사를 가고
장로교 선교사들은 다 어디로 갈까? 정동이 또 협소해요. 그 맞은편에 감리교 선교 지부가 있고, 그러니까 좀 감리교하고 서로 맞닿아서 협소한 데 있으라니까 넓은 데로 나가자 해서 서울 시내에 제일 땅떼기 넓고 좀 새롭게 장로교 선교 기지를 구축할 곳으로 연지동을 선택을 합니다. 연지동, 여기가 연동이거든요. 여기에 야금야금 땅을 사가지고 23,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양관이 약 8채, 그 다음에 미션스쿨, 정동에서 언더우드 고학당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고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처음 학교를 개교한 것이 언더우드 학당. 언더우드 고학당의 첫 학생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그 다음에 김규식은 그 집안이 역적의 상술잘못 들려서 아버지가 유배를 가고 어머니는 요절을 하고 고아처럼 되어 버려서 그 똘똘한 애가 이제 언더우드 고학당에 들어왔는데, 언더우드가 야 얘는 내가 좀 잘 길러야겠다 해서 언더우드 집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집에서 언더우드 2세 원환경 박사와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영국식 아주 품위 있는 귀족적 영어를 언더우드 집에서 직접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 김규식입니다. 그래서 김규식이 우리나라 가장 초기 유학파 중에 하나죠.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고 하면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언더우드가 고아들을 길러다가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민노아 학당, 마펫 학당 해가지고 발전을 해서 중간에 좀 쉬긴 했지만 경신학교로 발전합니다. 장로교 최초의 남성 교육기관이고요. 바로 이제 그 북장로교 선교 스테이션에서 처음 이제 여성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애니 앨러스라는 여성 의사가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처음 교육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여학교인데요. 그래서 정신여학교, 경신학교 다 정동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895년 이후에 연지동으로 옮기면서 교회도 이쪽으로 다 선교사 본부로 옮겨오면서 학교도 같이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연동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었는데, 이름을 나중에 바꿔요. 정신여학교로. 그게 아마 정동의 고들 정자에다 믿을 신자를 넣어가지고 정동에서 시작한 그 여학교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정신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신여학교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세브란스 병원을 지을 때 엄청나게 기부를 했던 미국의 그 재벌이었죠. 그 세브란스가 병원만 기부한 게 아니고 여학교 여성 교육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부를 해서, 이쪽에 있는 빨간색 건물이 세브란스관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옛날 세브란스가 지원해서 지어진 건물들은 6.25 전쟁 때 다 박살나가지고 없어졌거든요. 지금 남대문에 있는 세브란스 빌딩 그 자리입니다. 근데 세브란스가 기탁해서 지어진 선교 기관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기업체가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언제 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신여학교, 우리가 이화만 보통 생각해요.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이화. 정동에 지금도 이화학당 이화여고가 있는데, 이 정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여학교 자료집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정신여학교, 연동여학교, 여기서 이제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이제 황해도 쪽에서 이제 똑똑한 이제 학생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오는 학생이 이제 김필레라는 여성이 있고요. 근데 김필레의 조카였던 김마리아도 여기 입학을 합니다. 좀 들어보셨죠? 김필레는 누구냐 하면은 김알란, 유각경, 김필레의 세 여성이 의기투합해서 1921년에 YWCA를 창설합니다. 우리나라 YWCA 창설 초기 멤버였던 주역인 인물이 김필레고요. 나중에 정신여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여기서 교사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마리아는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일본 유학 갔다가 이제 내년이 100주년입니다. 28 독립선언을 일본의 도쿄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결의를 해서 일본 도쿄 한인 YMCA 앞에서 28 독립선언을 할 때 같이 함께 참여했던 여성 멤버가 김마리아였습니다. 김마리아가 28 독립선언을 도쿄에서만 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라 조선에 알려야겠다. 바로 이 아까 참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 그 다음에 일본 제국, 일본 천황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극복하고 주권 재민의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그 주권 재민의 선포가 도쿄 YMCA 앞에서 한인 청년들부터 있었던 것이 28 선언이고요. 그 28 선언문을 그 김마리아가 숨겨가지고 한국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필래가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광주로 가서 광주에 그 김필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몰래 수백 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또 정부에 알려주는, 그래서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의 그 초안이 된다고 할 수 있는 28 독립선언문이 바로 이 김마리아를 통해서 여기 광주를 통해서 또 전국으로 들어와서 28 선언을 통해서 3.1운동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기독교 인사들이 또 3.1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김마리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3.1운동의 역사에 이런 여성들의 역사가 있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3.1운동 과정에서 또 여성들이 많이 투옥이 됐습니다. 투옥이 되고 이후에 이제 사면되고 나와서 여기 자료 17번에 나오지만요. 바로 여기서 이제 여성 민족운동가들이 모여서 몰래 대한애국부인회를 창설을 하고 전국적 조직망을 만들다가 1년 내에 이제 평양 애국부인회가 발각이 되면서 이제 와해가 되는데요. 그때 또 잡혀가서 엄청나게 3년형을 받고 이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끄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굉장히 고군분투했다. 그래서 회장은 김마리아가 되고요. 총무는 감리교회 황에스더가 됩니다. 이 황해덕이 누구냐면 나중에 감리교 신학교 여학단 교사도 하고 감리교 신학교 교수도 하는데, 황해덕이 가르쳤던 제자가 누구냐면 나중에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을 주도하다가 안산에서 순직한 상록수,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최용신. 최용신이 황해덕의 제자예요.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저 뒤에 해화나무가 있는데 정신여학교 처음 지을 때 심었던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일본 경찰들이 난입해서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탄압할 때 정신여학교 학생들이 개걷기라든가 한국사 책이라든가 독립운동 관련 문건들을 다 챙겨가지고 바로 저 해화나무에 그 썩은 옹이가 있어요. 옹에다 다 숨겼답니다. 그래서 그 발각을 피할 수 있었다. 저쪽 뒤에 있습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화나무는 보통 서원이나 향교에 선비들이 주로 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선비 정신을 기념해서 심는 나무인데, 이게 서울 시내 공로통에 있는 나무 중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중에 하나로 유교 선비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나무라고. 바로 저쪽 위에 썩은 옹이가 있어요. 이렇게 움푹 베어가지고 그쪽에 옛날 정신여학 학생들이 이 계단으로 아마 황급히 걸어 나와서 나무에 매달려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들을 숨겼겠죠. 황급히 숨기고 그래서 그 일제의 적발을 피했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 정신여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다 목도했던 나무라고 볼 수 있고요. 연동교회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500년 된 거. 500년?